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쿠팡 너마저 넷플릭스 뭐길래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이라고 하자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택배회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쿠팡은 택배 물건만 이렇게 전달하는, 배송하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을 판매도 하는 온라인 쇼핑까지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쿠팡은 사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 한국의 아마존 그렇죠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쿠팡이 OTT 서비스라고 하는 영상 서비스까지 진출하기로 결정을 했죠. 벌써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OTT 서비스라고 하면 넷플릭스를 여러분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콕 생활에다 넷플릭스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럼 넷플릭스와 또 쿠팡,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지자체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가능한지 한번 짧게나마 임팩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하자면 넷플릭스는 인간 수업, 스위트 홈, 그렇죠?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만으로도 벌써 한국 시장에 완전히 정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미국 회사인데요. 이렇게 한국 시장에 정착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또 한글의 어떤 로컬리제이션, 지역화를 너무나 잘했죠. 인간 수업하고 스위트 홈 같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있는 스튜디오하고 손을 잡아서 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떠한 그 기획물을 가지고서 제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들, 한국의 인물을 가지고서 한국의 지상파 텔레비전, 한국의 케이블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넷플릭스만만 볼 수 있어요. 또한 인간 수업하고 스위트홈은 영어로 더빙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해외 영화를 한국말로 더빙해서 외국 배우가 왜 한국말을 하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한국 배우가 하는 말들을 영어로 더빙을 해서 전 세계로 또한 수출합니다. 아주 재밌는 모델이죠. 넷플릭스가 미국 기업인데 한국의 이런 드라마들을 만들어서 영어로 더빙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 수업 스위트홈을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런 한국 시장의 진출에 완전히 성공했고, 또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의 제작사, 기획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OT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OTT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언제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넷은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플릭스는 우리가 영화를 영어로 슬랭하면 슬랭 뭐죠? 우리가 비속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국어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슬랭입니다. 그래서 플릭스는 영화의 슬랭이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보자라는 그러한 모토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서비스의 미국 기업인데요. OTT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영상을 보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동영상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태블릿으로 볼 수도 있고요. PC에서도 볼 수 있죠. 또한 스마트 TV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TV라는 것은 바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텔레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넷플릭스의 쿠팡이 그렇죠. 우리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쿠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택배회사도 배송회사도 물건만 파는 그런 쇼핑회사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한 회사죠. 그래서 이 쿠팡이 우리도 이제는 영상을 서비스하겠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영상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쿠팡은 쿠팡 프리미엄 서비스에 등록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러한 서비스로 쿠팡이 영상을 이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쿠팡 플레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넷플릭스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죠. 이 쿠팡이. 자, 그렇다면 이 OTT 시장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2020년도 5월 28일 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우리 2019년도 지능정보사의 이용자 패널 조사를 보면 유튜브가 단연 1등입니다. 91.0%. 그 다음에 네이버 TV, 카카오 TV, 넷플릭스, 아프리카 TV, 웨이브, 올레 TV, 유플러스 모바일 TV. 자, 아마 여러분 이런 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도 사실 OTT 서비스입니다. 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넷플릭스처럼 비용을 내지는 않죠. 완전히 공짜 서비스죠. 이렇다 보니까 유튜브가 OTT 가운데에서는 가장 그렇죠. 압도적으로 1위인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지상파 그렇죠. 해서 케이블에서 이제는 이렇게 유튜브와 그 다음에 넷플릭스와 이제는 쿠팡까지 이제 오게 되는 이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튜브를 비롯한 OTT 서비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아요. 특히 유튜브와 관계에서는 지역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달성으로 이사 왔다고 알리는 이 유튜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제 광고가 논란이 됐죠.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면 우리가 자막으로 어떻게 유튜브에서 현재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고 명백하게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또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맛있어 보이는 이는 뭡니까? 우리가 바다개인데요. 이 바다개의 어떤 재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먹방 유튜버가 한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구 동구에서 있었죠. 이 대구에서 동구에서 있었던 이 사례로 인해서 동구에 있는 음식점이 문을 닫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달성과 관계된 이 유튜브의 사례, 그 다음에 동구의 음식점 유튜버 사례, 지역 언론에 그렇죠? 매일신문, 영남일보 같은 지역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 OTT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지역 단위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중앙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죠?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는 대구 혁신도시에 그렇죠? 우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기초하고 있는 국가정보화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근데 이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가가지고 지방자치단체라고 검색을 해보면 58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능정보화 관계에서 우리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대구시,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될 역할이 많고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별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능정보 서비스의 개념적 정의를 보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이와 같은 개념적인 법률적인 정의에 바탕하면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넷플릭스, 그 다음에 쿠팡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영상 서비스, 모든 것이 다 지능정보 서비스라는 법률적 개념 안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OTT 서비스는 대부분 다 그렇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청 패턴들, 우리들이 구독하고 있는 패턴들, 우리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 패턴들을 다 데이터를 다 읽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능정보 서비스로 OTT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 못지않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히 대구시 경상북도가 어떤 역할을 가능할까? 그 법률적 근거들을 자주 묻습니다. 우리 언론사 기자들이 전화를 와가지고 자주 묻는데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구시의회, 경상북도 그렇죠 도의회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능정보기본법 제56조에 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에 가면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조사, 평가, 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를 한다, 할 수 있다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가 넷플릭스 너무 많이 봐요. 우리가 유튜브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유튜브 때문에 그렇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신공격해요. 명예훼손을 해요. 이런 거 다 사회적 영향평가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뭔가 나서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행령 지능정보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가면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능정보 책임관과 그 협의회를 운영해서 정보문화를 만들어 그 지능정보문화를 만들죠. 정보격차, 지능정보격차를 해소하고요. 또한 지능정보 서비스에 우리가 소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우전이죠. 가몰입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넷플릭스에 도전하기 위해서 쿠팡 같은 이런 그렇죠? 유통회사까지도 우리가 진입을 하면서 이 OTT 시장이 정말로 커져나가고 있고 OTT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고 우리가 손에 놓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유럽이 구글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 유럽이 페이스북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 왜 유럽이 미국 기업인 구글에,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섭니까? 왜 그럴까요?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맞짱을 뜰 수 있다고 한 번쯤에 신호를 보내는 그 자체가 페이스북과 구글이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그렇죠 나은 서비스,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그렇죠 보편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대구시 경상북도도 넷플릭스와 그렇죠 유튜브와 쿠팡과 같은 이런 새로운 OTT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능정보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 지능정보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회적 영향평가, 그렇죠? 지능정보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능정보 서비스의 가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들을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서 충분히 대구시 경상북도가 조례를 만들고 관련 부서를 만들고 그래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러한 거대한 그렇죠 OTT 서비스, 거대한 그렇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도 맞짱 뜰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신호를 못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맞짱 뜨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그렇죠.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쿠팡과 같은 이런 OTT 서비스에 맞짱 뜨자라고 했는데 그 법률적 근거도 한번 찾아보니까 지능정보기본법이라고 있었어요. 자, 한번 그런 관련 조례를 우리 대구시의회, 경상북도 의회가 만들고 대구시청, 경상북도 도청이 관련된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영향평가 하는지 한번 우리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